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가 지역에도 마련돼 많은 시민들의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 19주기 추모식에 참여한 유가족들은 안전의식이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며 분노했습니다. 경주시 안강읍에 추진 중인 검단 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각종 불법 행위와 탈법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학의 소식, 오늘은 과거의 명곡을 함께하며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뮤지컬 한 편과 새로운 형식의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봄비가 내리면서 대구와 경북 지역은 내일까지 30에서 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미혁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이 되면 경북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긴 하겠지만 내일 오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은 30에서 50mm, 경북 동해안은 30에서 70mm의 다소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4.8도, 안동은 13.7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7도, 안동 16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 어제만큼 다소 쌀쌀함이 느껴지겠습니다. 또 이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목요일부터 반짝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밤사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비와 함께 초속 6m 안팎의 강풍이 불면서 일부 시설물 파손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대구시 북구의 한 공장에서 강풍에 지붕이 파손돼 공장 내부 전기 공급이 끊기고 파손된 지붕이 인근의 저압선으로 날아가 한전이 출동해 긴급 보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밖에도 밤사이 크고 작은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가 지역에도 마련됐습니다. 비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에도 숙연한 분위기 속에 애도와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국화 송이와 함께 희생자들을 보내며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은 붉어집니다. 어른들이 너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 이런 걸 너무 무책임하게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바닥에 얼굴을 묻고 한동안 일어서지 못한 시민은 결국 큰 소리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부모 키우는 엄마 아빠 입장은 다 똑같을 겁니다. 애기가 먼저 간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지 저는 이 마음 알거든요. 도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도 기관 단체장과 사회단체 등에서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져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공식적인 분향소 운영 시각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그 외 시간이라도 애도의 발걸음을 막지는 않습니다. 분향소 주변으로 사랑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등의 애틋한 메시지가 적힌 노란 리본이 줄을 이어 시민들을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합동 분향소는 안산 지역에서 합동 연결식이 엄수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가 오늘 결정됩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오늘 오후 대구체육관에서 조원진, 이재만, 권영진, 서상기 경선 후보의 순으로 정견 발표를 한 뒤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해서 여론조사 결과와 합산해 대구시장 후보를 발표합니다.
선출 대회가 휴일에서 평일로 바뀐 점을 감안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식전 투표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거인단은 대의원 2,496명, 당원 3,745명, 국민선거인당 3,648명 등 모두 9,889명입니다. 한편 새누리당 동구와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기초단체장 후보는 내일 투표를 해서 여론조사 결과와 합산해 발표합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성금 기부가 지역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어제 한국타일도기 상사 박윤희 대표가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대구 동구청을 통해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명대학교도 전체 교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계명 1% 사랑 나누기 운동을 통해서 모은 성금 2천만 원과 세월호 참사 이후 별도로 모금한 3천만 원 등 성금 5천만 원을 어제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에 나선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금까지 68건에 걸쳐 1억 9,500여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19주기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추도식에 모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를 내 가족의 일로 여기며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과 허술한 대응 체계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에 산들바람이 간지럽히던 등굣길과 출근길. 사람들의 귓가에 펑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대구 상인동 일대가 한순간에 마치 전쟁터에서나 볼 수 있는 참혹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1995년 4월 28일 오전 7시 50분. 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로 등굣길 학생과 출근길 시민 101명이 숨지고 202명이 다쳤습니다. 안전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공사,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과 시민 안전에 대한 무책임, 그리고 구멍난 구조체계. 세월호 참사와 너무도 닮은 이 참사를 겪은 후에도 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파야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을런지 참 안담합니다. 저 세월호 사원을 보면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사고 발생 19년, 강산이 2번 바뀔 동안 역사를 교훈으로 삼지 못한 우리 사회는 영남중학교를 안산 단원고로, 대구를 진도로, 지하철을 바다로 바꾸었을 뿐 참사의 규모와 상처, 아픔은 오히려 더 키워놓고 말았습니다. 지우야, 엄마 왔다. 아유, 엄마 미안해. 지우야, 미안해. 너무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너무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어. 흥분하고 분노하고 슬퍼했지만 너무도 쉽게 잊었던 망각의 세월. 그래서 빗속에 치러진 초라한 추모식은 허술한 사회 시스템이 어린 학생을 제물로 삼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어른의 도리를 다시 일깨워줬습니다. 그러나 잊어야 할 것은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 깊은 바닷속에 자식을 놓아둔 단원고의 학부모들처럼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로 자식을 앞서 보낸 미안함은 19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 빚이 되고 한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모식은 반복된 참사의 뼈아픈 교훈을 이번에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사고를 또다시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걸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폭력 실태를 특별 점검합니다. 경북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학교폭력 대책반을 만들어 다음 달 16일까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북도 내 157개 학교를 대상으로 폭력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에서 폭력 행위가 적발되면 상담과 컨설팅 등 사후 조치를 통해 기숙사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14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의심 사례는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설사증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수거한 가건물에서 로타 바이러스균이 검출됐지만 감염원이 무엇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식중독을 비롯한 다양한 전염성 질환의 유행 가능성이 높은 계절인 만큼 식당과 단체 급식소 등지에서는 위생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주시 안강읍에 조성 중인 이 검단 산업단지가 복마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공단 조성 관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데 이어서 토지거래 계약서마저 위조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화롭게 농사짓던 600가구 1000여 명의 주민들이 한 달이 멀다 하고 집회와 기자회견을 여느라 농산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 문제. 경주시가 타당성을 검토할 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이다가 폐기물 매립장이 16,000여 제곱미터에서 57,000여 제곱미터로 3배 이상 늘고부터 반대가 거셉니다. 이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주민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주민 동의서가 허위로 작성되더니 최근에는 공단 조성 관계자가 주민들에게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입건돼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주민들은 토지 소유자와의 매매 계약서도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0만 평 중 매매 계약이나 매매 동의를 했다는 게 26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주들에게 확인해 바로는 대다수가 이러한 사실이 없고 허가권자인 경상북도가 교통과 환경, 자연재해에 대한 서류 미비로 재심의할 것이 아니라 아예 부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다, 님비 현상이다, 쉽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 1,000여 명의 생존권을 외부인들로 하여금 좌지우지하게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울산 소재 부품업체들을 수용하기 위한 공단 조성을 밀어붙일 방침이어서 주민과의 갈등 해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허위로 해주고 검사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친환경 인증업체 운영자 63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1년 동안 전국의 849개 농가에 영농 서류를 가짜로 만들거나 현장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해주고 자치단체로부터 친환경 인증 검사비 1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하천이나 웅덩이는 물론 묘지나 건축 폐기물이 쌓여있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곳에도 친환경 인증을 남발해왔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유흥업소 업주를 협박해 자기들이 제공하는 접대부만을 쓰도록 한 경산 지역 보도방업주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된 보도방업주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경산 지역 보도방업체 27곳을 모아서 협회를 만든 뒤 유흥업소 업주 24명에게 이들 보도방만을 이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경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흥접대부 50여 명에게 협회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추억과 꿈은 가끔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문학의 소식에서는 과거의 명곡을 함께 할 수 있는 뮤지컬 한 편과 새로운 형식의 전시를 소개합니다. 대구가 낳은 자랑스러운 가수 김광석의 바람이 또 한 번 불어옵니다. 어쿠스틱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다음 달 대구로 찾아오는데요. 김광석의 노래와 정서, 음악 세계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애정으로 만들어낸 뮤지컬 김광석의 고향에서 함께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시즌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김광석 선배님이 소극장에서 오신 관객들한테 어떤 꿈, 희망, 어떤 그런 컨셉으로 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노래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옥 같은 김광석의 노래들이 주크박스 뮤지컬의 형태로 계속 흘러나오는데요. 통기타, 하모니카, 건반 등 직접 연주하며 노래하는 배우들의 실력이 무대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김광석의 뒤를 잇는 가수 박창근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어쿠스틱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봉산문화회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리안 갤러리는 여러 장르를 하나의 작품 속에 녹여내기로 유명한 작가, 영국 출신의 이부 수수만을 소개합니다. 이번 전시는 영상 설치 미술의 새로운 형식을 제시하고 있는 작가의 국내 첫 개인전인데요. 영상과 퍼포먼스, 음악, 무용 등을 치밀한 공간 구성과 뛰어난 영상미로 나타내며 관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작가가 선보이는 최근작은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요. 80여 개의 보이스와 150여 개의 음악, 그리고 3,000여 개의 영상으로 독특한 구성을 선보입니다. 이 작품은 디지털 콘텐츠를 무작위로 선택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같은 장면이 반복되지 않고 무한하며 시작과 끝을 정의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제작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들은 사이먼 리의 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촬영 기법을 통해 시간의 속도감을 보여주는 작품들도 함께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5월 3일까지 리안 갤러리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문화계 소식이었습니다. 경북대학교가 국비로 연구시설 신축 공사를 하면서 남은 금액을 다른 공사 임의대로 사용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대는 지난 2007년부터 5년 동안 기초학문연구소동과 산학협력연구관 신축 사업을 하면서 공사비로 지불하고 남은 국비 32억 200만 원을 화학관 리모델링과 제사 합동 강의동 시설 보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 공사 금액에서 계약 금액으로 쓰고 남은 낙찰 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경북대는 이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수성대학교 일부 구성원들이 임시이사를 재구성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수성대 교수평의회와 총학생회 등은 임시이사 체제 전환 이후 2차례나 이사회가 열렸지만 구재단 추천 임시이사 2명과 나머지 이사들의 의견차가 심해 이사장 선출도 못하는 등 학교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 구성원이 추천하는 임시이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임시이사 재구성을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수성대는 지난 1994년 현 재단이 구재단과 대학재단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둘러싸고 20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인 정상화를 위해 지난달 1일자로 임시이사를 파견한 상태입니다. 오늘도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이 되면 경북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비는 모두 그치겠지만 내일 오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 30에서 50mm, 경북 동해안은 3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4.8도, 안동은 13.7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17도, 안동은 16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흐린 하늘 가운데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하는 선박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상주는 11도, 문경은 1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17도 예상됩니다. 봉화는 현재 13도, 안동은 14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7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울진은 현재 1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가끔 비가 오다가 목요일부터는 다시 반짝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